안녕하십니까, 고도비만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8시 23분이네요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부당요금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내일 회사 들어와서 진술서 같은 거 쓰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썼는데 받아들여지면 벌금을 안 내는 거고, 그걸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 벌금 20만 원이죠.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도 나요. 누군지 어디서 어디 갔는 이렇게 얘기해 주길래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 영상도 있어요. 8월 16일자 영상입니다. 제 영상 중에 8월 16일 날짜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삼덕소방서 좀 지나가지고 삼덕소방서 쪽에서 803에 공산초등학교 갔던 길손이에요. 길손인데, 얘가 제가 그때 이게 저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길도 저는 웬만하면 내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깝다든지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제가 아는데도 웬만하면 내비를 찍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손님이 자기가 손님들마다 자기가 익숙한 길들이 있다고요. 근데 글로 안 가면 그쪽으로 안 간다고 뭐라 하는 손님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내비를 찍고 가는 경우면 핑계거리라도 있잖아요. 내비가 일로 가라 하길래 간다. 그쪽이 더 좋으시면 그쪽으로 가겠다. 이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가면 이제 이쪽 길이 더 빠르네, 저쪽이 신호가 많네, 이래 봐야 싸움밖에 안 난다고. 그래서 저는 아는데도 웬만하면 내비를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날 공산초등학교가 어딘지를 몰랐고, 제가 택시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차, 2개월 다 돼 가잖아요. 6월, 7월, 8월, 만 3개월 다 돼 가네. 그래서 아직 모르는 동네도 많고, 그 다음에 공산초등학교 803 쪽은 평소에도 갈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어딘지 몰라서 내비를 찍었고, 그때 내비가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 봉산 육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신천대로 올려서 서변동으로 해가지고 파군제 IC로 올려라. 그 다음에 거기서 아마 IC 바로 그 다음 톨게이트에서 내리는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그 다음 톨게이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내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출발하면서 얘기해서, 이제 출발하면서 경로를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전체 경로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안내를 했어요. 야는 내비는 고속도로 타고 가라 그러는데 고속도로 타면 되겠냐고. 만약에 싫다 하면 안 타요. 근데 이 사람이 동의를 했단 말이야. 동의를 해서 고속도로를 탔고, 톨비가 1,100원이 나왔어요. 톨비가 1,100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톨게이트 한 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속도로로 돌아서 운행을 해서 요금을 더 비싸게 나오게 해서 부당요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 길로 갔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내비가 그쪽으로 안내를 했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제가 그냥 갔으면 이제 내 주장밖에 없잖아요. 내가는 그쪽 길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냥 내 주장일 뿐이잖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내비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 내비가 안내를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손님한테 동의도 구했고,
지는 그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기억을 할란지 못 할라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손님한테 동의도 구했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였거든요. 그랬고 갔는데 얘는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이 새끼가 뭐였냐면은 담배 빌런이었어. 담배 빌런. 그 왜 전자담배 뒤에서 전자담배 칙칙거리면서 계속 담배 피던 새끼였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담배 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래도 계속 담배를 피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만 더 담배를 피면 이대로 차 끌고 지구대로 갈 거라고, 이대로 지구대로 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그 뒤로는 그냥 이거 왜 전자담배 그 버튼 있죠, 버튼 눌러야 액상이 타잖아요. 버튼 안 누르고 그냥 입만 대고 이지랄하면서 갔던 애. 그 제가 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새끼예요. 그 새끼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지 담배 못 피게 했다는 거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냥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뻔하죠. 신고하면서 분명히 그런 마음이었겠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였겠죠. 이런 거 진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게 그냥 좀 단순히 지 담배 못 피게 했다는 거가 불만이라서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뭐 영 엉뚱한 길로 돌아가 가지고 지가 진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이 처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일 가서 아마 작성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제 진술서니까 이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명히 내비를 찍었고, 그 다음에 내비에서 고속도로 타라 하길래 손님한테 물었고, 손님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쪽 길로 갔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담배를 못 피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냥 단순히 날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까지 쓰려고. 에이씨, 맞아, 더러운 걸 또 당했죠. 하여튼 오늘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물론 제가 대구 시내 구석구석 다 모르고 있기 때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히 북구 서구 쪽 지리를 잘 몰라요. 평소에 북구 서구 쪽 갈 일이 잘 없어요. 어렸을 때도 더더욱 없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일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가기는 가지만 그 자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북구랑 서구 쪽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그래서 내비를 찍는 것도 있고, 이제 카카오로 들어오는 콜이 어차피 내비가 자동으로 뜨니까 상관이 없는데, 길손 태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쪽 동네 가는 경우는 이제 내비를 당연히 찍는 거고, 그 다음에 꼭 그쪽 아니라 수성구, 남구, 중구, 동구 이쪽은 그래도 지리를 좀 아는 편인데, 여기도 제가 아는 데를 가더라도 웬만하면 내비를 찍어요. 지금 제가 뜨란길인데 여기서 만약에 수성목 가면서 길손님이 탔어요. 그러면 안 찍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찍어요. 안 찍는데, 여기서 손님이 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 대명동 어디를 가자 그래요. 대명동 어디를 가자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해서 대봉교 건너가지고 뭐 건들바위나 뭐 그쪽에서 좌회전하거나, 아니면 명덕에서 좌회전하거나 계명대에서 좌회전하거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가가지고 저 금등어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쭉 가면 순환도로 올라가잖아요. 순환도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서부정류장을 가자 그랬다, 예를 들어서 서부정류장을 가자 그랬다 그러면 길이 여러 갈래죠. 이런 경우는 제가 내비를 찍어버려요. 서부정류장 어딘지 다, 뭐 웬만한 사람들 서부정류장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내비를 찍어버려요. 왜냐하면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따라가고 손님이 지랄하면 뭐 그런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내비를 찍는 건데, 이제 그때도 뭐 그때 물론 몰라서 찍었지만 내비 찍고 가길 잘했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길손님이 타면 웬만하면 내비를 계속 찍을 것 같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이거 이야기 한 김에 이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중동 블루헨저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이 차가 원격 시동을 이제 연결을 했는데, 원격 시동은 되는데 공조장치가 작동을 안 한다.
혹시 뭐 이거 설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느냐 뭐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한번 뭐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차는 공조 장치가 안 된대요. 웃기죠. 제가 블루링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뭐야 원격 시동을 하면 시동은 걸려 있는데 에어컨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차 넘버 불러라 그래갖고 막 조회를 하더라고요. 차 넘버 나오면 차 대번호하고 막 이 차에 뭐가 어떤 부품이 장착이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다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막 조회를 해보더니 이 차는 이게 그러니까 소나타 DH 택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이 차는 이 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루링크 모뎀은 중동에서 대봉 일동 갑니다. 왠지 유턴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우회전해야 되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루링크 모뎀은 시동은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공조장치는 원격으로 조절할 수 없는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차래요. 웃기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우리가 원격 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미리 틀어 놓으려고,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 미리 틀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예열을 한다 뭐 이런 기능도 있지만 솔직히 누가 요즘 예열까지 합니까? 옛날 디젤 차나 뭐 예열하고 후열하고 막 그랬지. 근데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원격 시동 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화내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현대 직원이니까 동의는 못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그럼 소나타 DH 택시 트림이 다 이런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대요. 자기는 그냥 이걸 이제 조회를 해서 내 차를 조회를 해서 그 이제 이 모델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택시도 그런지 어쩐지까지는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DH 택시 타시는 분들한테. 근데 한 분은 옛날 블루링크 어플을 쓸 때는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어플이 바뀌었잖아요. 현대, 제가 이게 말은 블루링크 하지만 현대 마이칸가 뭐 현대 마이앱인가로 어플이 바뀌었잖아요. 그걸로 바꾸고 나니까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현대 마이칸지 현대 마이앱인지 그걸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다음 또 한 명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자기는 차를 지하에 되기 때문에 뭐 짜다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명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블루링크를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다른 기사가 미리 등록을 해버려 가지고 바로 등록이 안 되나 봐요. 그거를 삭제를 하고 등록을 하려면 뭐 무슨 서류를 또 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 이 손님인가? 아닌가? 맞는가? 아니네. 뒤로 가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아직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나타 DH 손님 온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첫 손님 내려드렸습니다. 아까 중동 그 빌라 많은 동네에서 여기 방천시장 왔습니다. 김광석길 그쪽 거기 갔고 지금 골목에서 차 돌려서 나와가지고 복리당 가볼까 싶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하여튼 뭐 아까 뭐 공조장치가 안 됐대요. 그 뭐 원격 시동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택시가 마이너스 옵션이잖아요. 택시는 차값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일반 승용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몇 개를 뺀다고요. 그렇게 가격을 낮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되지.
제일 이해 안 되는 세 가지가 그거예요. 이거 전동 시트인데 메모리 기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전동 사이드 미러인데 주차 보조 기능이 없다는 거. 그 다음 어젠가 그젠가 알게 된 원격 시동은 되는데 원격 공조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원래 있던 기능에서 뭘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되는 거면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전동 시트면 메모리 기능도 원래 따라오는 거고, 전동 사이드 미러도 주차 보조가 따라오는 거고, 원격 시동도 원격 공조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뺐다는 거야. 일부러. 그거 뺀다고 단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대도 하는 짓법 웃기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카카오티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카카오티 어디고? 저 앞에서 마스터 바니 에디션.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마스터 바니 에디션 무슨 동인지도 모르겠네. 근데 지금 건너편이라고 뜨는데 차를 돌려야 되나? 하여튼 오늘은 지금 출근해서 지금 연속 2콜을 받았는데 어떨랑가 모르겠네. 근데 봉기단은 좀 썰렁하거든요. 지금 들어와서 보기에는. 일단은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39분이고요 1시간 좀 넘었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아까 봉리단 끄트머리에서 콜 하나 받았잖아요. 그 손님은 한국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한국강 건너편. 아까 뭐 마스터 뭐 하는 게 그 한국강 건너편에 뭐 어디 무슨 상호인데 자기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그 상호가 뭔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강 건너편 갔고, 그리고 두산동 먹자 들어갔는데 또 바로 콜 잡혀가지고 갔는 게 동성로 클럽 골목인데, 그 클럽 골목 잘못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명 손목치기 당합니다. 손목치기. 그 못된 놈들 그 차 지나가면 일부러 백밀러에 손목 부딪히고는 막 사고 당했다고 막 물어내라고 보험료 내라고 이런 놈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 골목 쪽으로 찍히면 만약에 픽업이 거기서 찍혀도요, 그 큰 도로 쪽에 차 대놓고 손님 보고 전화해서 나오라 그래야 되고요, 도착지가 거기로 찍혀도 그 골목 입구에다가 좀 내려주면 안 되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 클럽 골목 밖에서 태우고 내리고 해야 되지, 그 클럽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오늘 거기 아예 도로 막아놓고 무슨 행사하더라고요. 뭐 밥 마시는 무슨 뭐 축제인지 뭐 아예 클럽 골목 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도로를 막았더라고요. 땡큐죠. 그래서 거기 내려줬고, 그러고 차 돌려가지고 중앙로 들어갔는데, 중앙로 쪽으로 해서 이제 교동 가보려고 중앙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길손님 타가지고 아까 거기 신암동 손님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몇 콜 탔노? 4콜 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시간 좀 넘었는데 시간당 2만원 넘고요. 오늘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뭐 그 동성로에서도 아까 그 뭐 하는 것 같고, 뭐 두류공원 쪽에서도 뭐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많다는 것 같던데, 오늘 제발, 오늘 금요일인데 제발 좀 콜 많고 바쁘고 손님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카카오 콜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보니까 저 혼자 생각이긴 한데, 카카오 콜이 별로 없고 길손님이 많이 탄다 그러면 그날은
사람이 별로 없는 날이야. 근데 카카오콜이 들어오면 그날은 사람이 좀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카카오콜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님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동대문 먹자 들어왔고요. 한 바퀴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좀 되는 날이네. 따야. 간만에 좀 바쁜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시간당 3만원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4시간, 12시 36분이고요. 4시간 좀 지났는데, 시간당 2만원은 훌쩍 넘지만, 아직 시간당 3만원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담배 못 피우고 댕기다가, 방금 요 이제 손님 내려드리고, 담배 한 대 폈습니다. 오늘 첫 담배다, 첫 담배. 여기 지금 내당역 쪽이고요. 내당역 요 뒤쪽에 요 무슨 아파트고, 안 보인다. 보자. S클래스 센텀 포렉 하는 데네. 요 손님 내려드리고 이제 나가다 큰 길 나가다가 또 나가 콜 잡히면 또 담배 못 피우 싶어가지고 요 차 잠깐 대고 담배 한 대 폈습니다. 이 봐라. 또 봐라. 와. 오늘 막 정신없다 정신없어. 요즘 일부러 콜 잡힐까봐 요 골목 안에 있는데도 요즘 콜 들어오네. 이 길을 왜 이리 알려주지? 좁은 길인가?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 빠르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대구 먹자 들어갔죠. 거기서 한 3바퀴 돌았나? 한 3바퀴 돌고 콜 잡혔는데, 그 빈택시 많은 데서 콜이 내한테 와서 꽂히대. 콜 잡혔는데 그게 이제 저 달성공원 쪽 가는 거였어요. 달성공원 쪽. 거기 손님 내려드리고 이제 또 다시 시내 쪽으로 올라오고 오는데 계산 오거리에서 콜 하나 잡혀가지고 노건맨션 갔고요. 노건맨션 손님 내려드리고 두산동 먹자 들어가가지고 두산동 먹자 들어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필라 하는데 또 콜 잡혀갖고 담배 못 폈죠. 그게 대우 트럼프 아파트 에서 시내 교동 가는 거였어요. 교동에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한 2-30m 앞에서 또 길 손님 타가지고 월배역 갔습니다. 월배역 손님 내려드리자마자 또 그 동네 바로 콜 잡혀가지고 다시 반월당역 왔죠. 다시 반월당역 오고 반월당역에 손님 내려드리고 또 바로 그 반월당에서 콜 잡혀가지고 왔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그래도 여기 와서는 담배 한 대 폈다. 담배 한 대 폈는데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영상 찍으려고 하나도 바로 콜 잡혔죠. 이거 지금 봉덕동 가는 콜이에요. 봉덕동 가는 콜입니다. 오늘 그 단톡방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좀 종합해 본 결과 시내 쪽에는 사람이 많고 차가 없어요. 시내 쪽에는 사람이 많고 빈택시가 없어서 시내 쪽은 지금 코리를 잘 받는 편인데 그 교동에 그 노보텔 앞에 택시 한 대도 없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삼덕에 2대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들리거든요. 근데 외곽지는 성서 시지 이런 데는 빈택시 천지고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될 수 있으면 외곽지 쪽으로 안 가는 걸로 외곽지로 가도 자꾸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빈택시로라도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지 계속 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운 좋게 계속 이쪽 동네에서 돌아가지고 나름 지금 콜을 잘 받고 있거든요. 저 사람인갑다. 기다리다 못해 걸어 나오는갑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닌갑다. 어쨌든 요 앞입니다. 요 앞에. 이따 뵙겠습니다. 자들이네. 시구대 갔다 왔습니다. 와, 별 거지 같은 새끼 한테 걸려가지고 나이도 20대 초중반밖에 안 돼 보이던데
아까 봉덕동 갔잖아요. 봉덕동 손님 내려드리고 황금 내거리 쪽으로 가다가 길 손님 하나 태웠어요. 그건 뭐 뜰안길 어디 가자 하더라고요. 그건 삥발이었죠. 거기 내려주고 그러고 다시 이제 황금 내거리 쪽으로 가는데 한국관에서 손님들이 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줄 대야 되겠다 싶어서 유턴해야 되니까 지나가면서 세알려 보니까 제가 그 줄 서면 10번이더라고요. 한국관에 10번을 줄 섰어요. 근데 금방 빠지더라고요. 한국관에서 계속 이제 손님들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1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새끼가 탔는데 야는 한국관에서 나온 놈은 아니었어요. 뒤쪽에서 걸어서 오더니 타더라고요. 타더니 바로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주소를 여기 또 뭐 개인정보일까봐 제가 유튜브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주소를 찍었는데 용산동이에요. 용산동 용산동 우체국 용산지구대 하여튼 그쪽 건너편에 보면 아파트들 좀 있잖아요. 거기 어디 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왔어요. 잘 와가지고 이제 그 내비를 찍고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애초에 주소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내비를 찍고 왔겠죠. 근데 이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앞에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잘못 보는 바람에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예요. 한 10m 정도 더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니네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원래 지가 가야 되는 아파트 앞에 이제 차를 세워서 지불 버튼을 눌렀죠. 이제 슈퍼 할증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후진하는 걸로도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 요금이 한 틱 올라갔어요. 한 틱. 그 후진하는 것 때문에. 한 틱 올라갔어요. 이제 슈퍼 할증 시간이었으니까 130원이 올라갔겠죠. 그거 가지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금이 더, 시간도 더 걸리고 요금도 더 나오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앞에 와서 지불 버튼 누르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1,000원 빼드리면 되겠어요? 이랬다고요. 1,000원 빼드리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2,000원을 빼달래. 실제로는 요금이 130원 더 나온 거예요. 한 틱 올랐으니까. 2,000원을 빼달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2,000원요? 좀 어이없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새끼가 막 돌변하더니 기분 나쁘냐고. 왜 기분 나빠냐고. 당신 잘못 아니냐고. 당신이 뭐 잘못해놓고는 왜 기분 나빠냐. 당연히 내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 않냐고. 그 10m 후진한 것 때문에 2,000원을 빼달라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야, 이런 식으로 헤쳐먹는구나. 이 지랄하는 거예요. 와, 이제 알았네. 이런 식으로 헤쳐먹는구나. 이 지랄하는 거예요. 와, 그것을 저도 야마돌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알았다고 2,000원 빼줄 테니까 계산하라고. 2,000원 빼줄 테니까 계산하시라고. 그러니까 계산은 안 하고 하여튼 내가 막 사기치려고 했다는 듯이 막 지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뭐 어떡할까요? 지구대 갈까요? 그 바로 앞에 용산지구대 있잖아요. 그 지구대 갈까요? 가재. 지구대 갔죠. 지구대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기사고 금방은 술을 처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잘못 봐서 10m 후진했는데 10m 후진한 걸로 요금 더 나왔다고 저런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만 묻고 딱 그냥 끝내더라고요.
상황이 뭐 뻔한 거지 뭐. 그래갖고 이제 금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묻는데, 막 경찰한테도, 이게 사실은 경찰서 가봐야, 이 부당요금은 경찰서 가봐야 다른 방법 없어요.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금은 일단 매달기에 찍힌 요금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받아서 차남바 적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셔라.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야기 하는데도 왜 자기 말은 안 듣고 경찰이 왜 자기 말은 안 듣고 편드냐면서 막 또 경찰한테도 막 지라지라 하더라고. 그러느라고 제 생각에 한 15분 거기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네, 도착 예정 시간이 제가 그 내비에 도착 예정 시간이 17분이었는데 아니 2시 40 아니 1시 47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나올 때 2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걸렸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저는 가도 되죠. 저보고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왔죠. 왔는데 저한테 이제 카드를 주면 자동 결제 콜을 콜 수락하였습니다. 잡혔구나.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바로 앞이네. 이따 마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효목동 가는 건데 여기 갔다 그냥 퇴근하려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가스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스 불 들어왔었는데 아까 그 시내 교동 그 골목 앞에서 탔던 손님들 이 효목동 쪽이라 가지고 온 김에 가스도 넣었습니다. 지금 가스 불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부당요금 신고 때문에 회사 가서 뭐 진술서 같은 거 써야 되는데 한 1, 2주 있다 또 가겠네요. 그거 쓰러. 아, 참. 제가 짜증나는 거는 결국 뭐라 그럴까, 그 놈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지잖아요. 저는 어쨌든 뭐 벌금을 낼지 안 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내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피해를 보는 거고, 만약에 벌금을 안 내게 되면 진술서를 써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벌금을 안 내게 된다 해도 저는 어쨌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은 져야 되는데 안 지잖아요. 공산초등학교 갔는 그 새끼도 지 담배 못 피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앙심을 품고 지금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제가 내비를 찍고 갔고 손님에게 고속도로 타도 되냐고 물어봤고 타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갔고 이런 걸 설명을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럼 정상적인 경로다, 부당요금 아니다, 정상요금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엄밀히 따지면 무고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죄가 없는 저한테 죄가 있다라고 지금 신고를 한 거니까 뭐 그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거에 대한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무고죄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실제로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도를 잘못 봐서 10m 후진해서 요금이 130원이 더 나왔어요. 제 잘못 맞아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빼주겠다고 했잖아요. 130원 빼주겠다도 아니고 1,000원을 빼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는 2,000원 빼달라 그러고 내가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대 가고 뭐 그 진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을 날렸고 나도 멘탈이 깨졌고 뭐 이런 피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얘는 왠지 업무방해에는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제가 잘못이 전혀 없었으면 업무방해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0m 후진했다는 잘못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콜 없어가지고 손님 없어가지고 힘든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저는 좀 바빴어요. 저는 운전 계속 이 시내 안쪽에서 계속 돌아가지고 제일 멀리 갔던 게 월배역인데 월배역은 가자마자 바로 따당을 해버렸죠. 저 왜 경산 택시가 대구 시내에서 불을 끄고 있지? 아, 경산에서 대구 손님을 태워서 들어오는 중인가 보다. 하양 쪽에서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성적이 괜찮아요. 콜은 15콜을 탔고요. 단가는 6시간. 시간당 3만원 조금 안 되거든요. 시간당 3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서 오늘 이번 달 매출 중에서는 최고일 것 같은데 역대 최고까지는 안 되지만 8월 매출 중에서는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원래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 날인데 하고 지금 이제 3시거든요. 2시 53분. 원래대로라면 한두 시간 더 타면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역대 최대 매출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지금 멘탈 깨져갖고 집에 가잖아요. 아, 참 쉽지 않다. 별 이상한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10m 후진한 게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어린 놈이야, 어린 놈. 많이 돼야 25. 근데 결국에 이제 그 경찰서에서 지구대죠. 지구대에서 그 이제 결제를 하라 해서 결제를 하는데 저한테 카드를 주는데도 자 내가 준다 아이고 내가 준다 더러워서 준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갖고 결제하고 카드랑 영수증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거든요. 또 경찰이 그렇게 하지 말라더라고요. 저한테 기사님 어쨌든 저희 지구대에 도움을 청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희도 좀 도와드리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워서 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싶었는데 그러고 거기서 나와서 죽전 내거리 쪽으로 해서 죽전 내거리에서 좌회전한 다음에 그 옛날에 무슨 라이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빈 건물인 것 같던데 그 죽전 내거리에서 반월단 방향으로 잼에 올라오면 언덕 올라가기 전에 그 왜 오른쪽에 라이트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차 세워놓고 담배 폈어요. 담배 피고 있는데 쉴손님이 타는 바람에 혹시 가시냐고 간다고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갔던 게 평리동 갔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평리동에서 아까 이제 영상 찍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 콜 들어와가지고 효목동 갔고요. 근데 원래 오늘 지금 가스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로 퇴근해버리면 내일 출근하자마자 가스 넣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도 가스 넣고 퇴근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효목동 가는 콜이 잡혔으니까. 그래서 가스 넣고 이제 집에 갑니다. 어쨌든 오늘 나름 괜찮은 날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새끼 때문에 최악의 날이 됐네요. 제 택시 시작하고 이제 만 3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8월 말이 되면 만 3개월이에요. 택시 기사 생활 3개월 중 최악의 날입니다. 최악의 날. 뭐 앞으로 이런 일 숱하게 겪겠죠. 저보다 택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비슷한 일 한 번 이상씩은 겪으셨을 것 같은데 다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멘탈이 깨지네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그래도 내일 나올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고도비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